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테슬라 마소 샌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테슬라,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샌디스크,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자, 거기서 일단 지금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테슬라 2배짜리는 좀 많이 사라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2배짜리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테슬라에 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테슬라 일단 강세론자니까 충분히 테슬라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바닥권에 왔을 땐 조금씩 담아가는 게 정상이다.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가 자체는 EPS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일단 장밋빛이 있는 것이 EPS가 증가돼야 되면 주가가 더욱더 많이 탄력을 받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탄력을 받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팔란티의 사건 보더라도 룰오폴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자체가 과연 계속해서 가겠느냐. 자, 그게 따른 의문이 불면서 주가 자체가 폭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고, 자, 그런 것들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일단 좀 뒷받침 안 돼주면은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지금 xAI하고 합병을 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X하고 합병을 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장세에 되어 있다. 스페이스X는 결론적으로 테슬라하고 합병을 한다. 자,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 알고 있는 가격들에게 반영이 된 거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일단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숫자로 찍혀가지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를 시장에서는 묻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걸이 확실하게 일단 안 돌아서면 주가는 바로 반등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섣불하게 너무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천천히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팔란티하고 테슬라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이 200배고 여기는 100배입니다. 그럼 2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2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말은 아무래도 일단 성장 여기가 테슬라가 더욱더 가파른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레버뉴 일단 그로스 성장 포홀드를 본다면 7%고 52%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7배 여기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성장이 여기가 더 많다는 거겠죠. 여기는 성장은 많은데 밸류에이션이 더 낮게 되고 있고, 여기는 성장까지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괴리가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겠죠. 즉 말해서 이쪽이 더 많은 밸류에이션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단 매도세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반등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으로 가면 좋겠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가격대가 바로 일단 우리가 저점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성장과 지금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추세 여기서부터 뭐 주가가 막 큰 폭을 하락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가 돌아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 더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평성들이 있죠. 그런 것들 완전히 돌파했을 때, 자, 그럴 때가 주가는 더 갈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요런 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점 있죠. 380불 때 요거 자체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계속해서 요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다시금 주가가 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는 조금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거래하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 안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서 일단 천천히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니까 성급하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특별히 말해서 또 레버리지를 쓰지 마시고 천천히 일단 지금 이제 조금 더 기간을 두면서 우리가 매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가진 않았다. 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지금 400불대 일단 한번 터치하면서 400불 밑에 한번 왔다 갔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400불이라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냐. 자,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소의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EPS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2027년도를 본다면 지금 18.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EPS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서 일단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P가 21배수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죠. 일단 과연 21
31배수가 정말로 정직한 그런 밸류에이션인지 한번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마소의 동료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좀 빅테크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겠죠. 이게 뭐 소프트웨어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빅테크 중심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그다음 브로드컴, 그다음에 지금 AMD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거의 30배수 정도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0배수 아니면 25배수까지는 충분히 줄 수가 있겠죠. 좀 낮게 주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25배수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23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섹터 평균만 보더라도 23.76이죠. 그 다음에 일단 5년치 평균이 31배수니까 5년치 평균을 일단 나중에 보고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0배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줬을 때, 맥스로 줬을 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섹터 평균이 23.76배수 있죠. 요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Rati오를 구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자, 먼저 해봐야 될 것이 뭐 30배수 한번 해보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 23.7배수. 요거 두 가지를 놓고 섹터 평균이겠죠. 요게. 그래서 가격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 것 같으면 30이죠. 30배수 곱하기 지금 이제 18.87이죠. 18.8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 모습에서 한 566불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제 잘 나갔을 때 이제 30배수 정도 줬을 때는 그 정도 되겠고, 자, 그 정도 안 주고 지금 이제 가장 낮게 주는 거 있죠. 섹터 평균 줬을 때 23.7배수니까, 자, 그게 됐을 때 지금 이제 18.87이죠. 18.87달러. 자,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447불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요 가격대 안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결정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격대를 한번 보실 것 같다면 447불이죠. 447불이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가장 높은 가격대 566불이 뭐 이 정도 되겠죠. 이건 뭐 직전 고점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 물론 이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3.7배수까지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주가는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지금 모습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죠. 지금 모습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본다면 적어도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는 거겠죠. 조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해서 400불 밑이라든지 아니면 400불 이런 데서는 조금씩은 담아서,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담아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주봉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요럴 때 있죠. 200일선을 일단 밑으로 터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내려갔을 때 있죠. 자, 그럴 때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간다면 또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승의 추세는 좀 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 200일선에까지 잘 안 내려오고 있는데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씩 내려왔을 때, 주봉에서 내려왔을 때는 좀 상승의 여력이 좀 많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신해서 뭐 한 달, 두 달 끝날 게 아니고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것들이 좋은 관계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샌디스크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본다면 많이 올라왔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거래량이죠, 거래량. 자, 주봉이 거래량이 본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 자, 그렇게 했을 땐 힘이 없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올 때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은 요게 자체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은 세력이 없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누군가는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먼저 아셔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지금이 눌림목인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샌디스크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샌디스크도 한번 보고, 자, 그 다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서, 자, 그렇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15배수인데, 자, 갈수록 일단 배수가 줄어들죠. 7배수까지 줄어들고 있고, 여기도 9배수 정도 줄어들고 있죠. 자, 배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P/Rati오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배수가 줄어든다. 자,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배수가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봤을 때, 자, 우리 어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아직까지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털 때
크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15배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배수가 그렇게 뭐 낮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027년도입니다. 2017년도 배수가 지금 7배수밖에는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39달러에서 76달러에서 완전히 2배 이상이 뛰어버리죠. 어닝이 엄청나게 뛰니까 당연히 배수가 폴드가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있다. 자, 일단 7배수 주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10배수만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뭐 15배수까지는 못 주고, 그래도 적어도 일단 10배수 주면은 지금으로서 한 760불 때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의 입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지금 2월 달부터 1월 달 있죠.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다가 바이고 홀드는 2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700불, 850불, 750불, 650불, 650불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750불, 1000불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600불 밑이라면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릴 수는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눌릴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해서 들어가시다 보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일단은 727불이죠.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본다면 또 올라가는 폭이 한 20%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갔을 때는 또 우리가 한번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일부 익절하고 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